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초피디아의 곽천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체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체질입니다. 토음체질과 토양체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맨 먼저 외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음체질의 외모, 토양보다도 피부가 약간 희고 더 예민하다. 자, 얼굴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거는 사상 체질에 있어서 토양인에서 지금 분리가 되어 나온 그런 체질이거든요. 자, 그래서 얼굴 모양을 볼 때 소양인들의 특징들이 뭐라고 그랬죠? 잘생겼다, 매우 잘생겼다, 눈매가 힘이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얼굴 모양이 토음 체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양의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둥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태음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물론 체형도 있겠지만은 하체가 늘씬한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토음 체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토양 체질은 어떨까요? 유순한 외모에 매우 잘생겼다, 눈매가 힘이 있고 눈이 반짝반짝거린다. 예전에 사상 체질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사상인 체질 중에서 소양인의 특징을 그대로 닮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체가 발달한 반면에 하체가 빈약하고요, 하체가 늘씬한 체형이 바로 이 토양 체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격을 한번 볼까요? 토음인의 성격은 가장 독특한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극히 드물어서 거의 보기가 좀 어려운 체질인데요. 물론 토체질이라고 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토음이라고 토체질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가 토양 체질들이 많습니다. 자, 정직하고 활동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이다, 섬세하다, 센스가 있다, 책임감이 있다, 이런 그 특징들이 이 바로 토음 체질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히 시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미적 감각도 뛰어나다. 마음이 굉장히 여려서 관대해 보이지만은 직선적이고 원칙주의적이라는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격이 좀 급한 데 반해서 뒤가 물러요. 그래서 뒤가 좀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특징들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비사교적이고, 이게 바로 토양체질하고 특징이거든요. 토양체질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교적입니다. 잠깐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주 친해집니다. 그런데 토음체질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교적이지를 못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체질입니다. 속으로 급한 성격이다. 이걸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음체질의 경우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디 지금 뭐 공연을 하는 공연장에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줄이 너무 길면 금음체질은 어때요? 거기에 서서 마구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드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차례가 안 오는 거야? 하고 막 짜증을 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되게 성격이 급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양 체질은 어때요?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만 막 화를 내거든요. 아, 왜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냥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더 급할까요? 토양 체질이 더 급한 거죠. 그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어때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기만 나고 뜨겁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토양 체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겁이 많아요. 인내력은 부족해요. 그래서 일을 많이 벌리기는 하지만은 그걸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용두삼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봉사활동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집안일은 소홀히 하되 집안일은 못하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하는 봉사는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부지런하고요, 활동적이고 센스 있고, 특히 이 체질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사교적이라는 겁니다. 아까 토음 체질은 뭐라고 그랬죠? 비사교적이라고 그랬죠. 이 토양 체질은 매우 사교적입니다. 그래서 이 토양 체질을 가진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이렇게 섞여 있어도 그 집단들은 항상 명랑하고 밝은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잘 믿고 잘 속고 포기도 잘하고, 아, 뭘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아유, 그럼 그만하지. 이런, 특히 중요한 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어때요? 늘 먼저 갑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토양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구와 병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토음 체질입니다. 위기가 실한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실, 방광, 허 그랬죠. 그래서 위의 사기를 사해주고 방광의 전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처방이나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기가 실하기 때문에 과거에, 현재는 뭐 잘 쓰지 않는 약이지만 페니실린 쇼크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든지 큰 사고를 치르는 사람들 대개 보면은 토음 체질들입니다. 소화력이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위가 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승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위기가 너무 강하다 보면 어때요? 신기, 방광, 이런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갓 때린단 말이죠. 그래서 소화성 교양이랄지 췌장염, 피부 소양증, 당뇨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소화에 이상이 오면 두통이나 전신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양약에 대한 부작용이 특히 심하고요. 특히 항생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토양 체질입니다. 비실신어 그랬죠. 신의 기운이 허한 것이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전기를 보호해주고 비의 사기를 사하는 처방이나 음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혈압이 높으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저혈압이 무난하죠. 자, 우리가 사상에서 공부했던 소음 체질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이 발달되어 있고요. 토양인 하면은 췌장,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췌장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체질인데요. 따라서 배고픔을 참지를 못합니다. 에어컨, 선풍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불임증 환자들이 많고요. 당뇨 환자가 많고 여름에도 손발이 차요. 소음인들 특히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죠. 손발이 수족냉증 그랬었잖아요. 방광이 약하고 그래서 수돗물 소리, 수돗물이 흐르는 소리에도 소변 여의를 느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과 목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토음인은 먼저 냉해지기 쉬운 체질이다 그랬죠. 보온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 같은 거 해롭죠. 온수에다가 땀을 내고 나면 좀 개운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땀은 아니고요. 가볍게 이렇게 샤워를 하는 정도. 냉수욕은 안 됩니다. 자, 토양 체질은 어떨까요? 이 사람도 역시 냉수욕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특히 조급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느긋하게 하는 명상 있죠. 요가에서도 특히 어떤 아사나, 몸을 움직이는 이런 것보다는 명상 요가,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권하는 체질이 바로 이 토양 체질입니다. 토양인의 경우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아기를 낳고 나면 미역국으로 산후조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토양 체질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 미역국을 너무 오래 드시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미역국은 소음인하고 태음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나 소양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특히 토양인에게는 보리차가 최고의 보약이다,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반신욕, 족욕 매우 좋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오게 되면은 뜨끈뜨끈한 물을 대야에다 받아가지고 주무르면서 족욕을 하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생활 방식 알아볼까요? 토음 체질 경우 어때요? 원래 건강한 체질이에요. 아파 눕거나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워낙 지나치게 실해서 예민하고 오히려 소화불량이 잘 오는 그런 체질이죠. 양약, 특히 항생제 부작용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음인에게는 남양집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오히려 북향집이 좋습니다. 신장 방광을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에서요. 위기가 실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에 대한 검사나 예방에 특히 유념을 해서 항상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 체질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실신어, 비대신소, 소양 체질이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아침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눈썰미가 좋아서 기억력도 좋고요. 특히 그림 그리기에 능합니다. 미술, 사진, 디자인, 남양집도 이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당뇨가 잘 오는 체질이고요. 이 사람도 역시 북향집이 오히려 좋습니다. 이 사람은 신장에 대한 검사와 예방법에 특히 유념을 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토음인의 직업, 토양과 모금의 중간 체질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목이 발달해 신미안이 있어요. 토양인보다도 더 예민한 편이죠.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술인 이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영업직, 이것도 아주 잘 맞습니다. 활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디자이너, 설계사, 상업직, 영업직 이런 것들 모두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토양 체질은 어떨까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호기심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생각과 행동이 바빠요. 직업 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독신 생활도 적당하거든요. 성직자들, 신부님이랄지 스님이랄지 수녀랄지 이런 그 성직자들, 뛰어난 감각과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외교관이나 수사관 직업에도 아주 잘 맞습니다. 시각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약 한 70% 이런 정도 이상은 토양인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한 감성, 발달된 색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랄지 미술이랄지 이런 쪽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질환입니다. 먼저 토음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니실린 쇼크, 이 사람 나는 토음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의 항생제에 대해서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요. 특히 주의해야 될 거 위장장애, 변비, 일사병, 편두통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체질입니다. 불임증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장과 자궁의 기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불임증의 대다수는 어때요? 토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양인이 불임이 많지만 금양인의 경우에는 워낙 희귀한 체질이기 때문에 불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거의 토양인들이 많습니다. 당뇨병, 각종 신장질환, 그다음에 방광염, 저혈압, 손발저림, 시림, 수족냉증, 빈뇨,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췌장염, 전립선 질환 이런 것들도 토양 체질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8체질의 특성 중에서 토체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음 체질과 토양 체질에 해당되시는 분들 잘 챙겨서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